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글로벌 물류허브인 이집트가 한국의 발전상을 롤모델로 삼겠다고 밝혀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대사의 팬클럽까지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집트는 방산의 철도에 이어 원전 사업까지 한국과 파트너로서 함께 가고자 의지를 밝혔습니다. 현재 이집트 정부는 한국의 엄청난 매력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음은 오늘 주제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한국은 우리의 롤모델이다. 이집트에 한국 대사 팬클럽도 있다.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글로벌 물류허브인 이집트가 한국의 발전상을 롤모델로 삼겠다고 밝혀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대사의 팬클럽까지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집트는 방산의 철도에 이어 원전 사업까지 한국과 파트너로서 함께 가고자 의지를 밝혔습니다. 현재 이집트 정부는 한국의 엄청난 매력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25일 3조 원 규모의 오이집트 엘다바 원자력 발전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주는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 UAE, 바라카 원전 건설 수주 이후 13년 만의 성과입니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레시아 JSC, ASE 부사장과 원전 기자재, 터빈 시공 분야 이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카이로에서 북서쪽으로 300km 떨어진 엘다바 지역에 2030년까지 총 사업비 300억 달러, 약 40조 원을 들여 1200메가와트 급 러시아형 가압수형 원자로 1200원전 4기를 건설하게 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번 계약으로 내년 8월부터 2029년까지 기자재 공급과 터빈 건물 시공 등 총 사업비 3조 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원전은 열을 만드는 원자로와 원자로의 열을 이용해 발전하는 터빈 등으로 크게 나뉘는데 핵심인 원자로 건설은 러시아가 맡고 터빈 건물 등은 우리가 만들게 되는 셈입니다. 사실상 원전의 역할이 중요해진 이유는 원전이 발전 과정에서 탄소를 적게 배출하고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뛰어나게 높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투자로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움직임 가운데 이번 수주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돌발 변수 속에서 체결됐기에 의미를 더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돌발적으로 전쟁이 발생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가 시작된 것이죠.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러시아 측과 이집트 현지의 입장, 미국의 입장을 수시로 점검했다며 미국이 가진 입장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산업부뿐만 아니라 외교부,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설명해서 미국 측이 납득했다고 전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수주에 대해 더 큰 기대를 가는 것은 아프리카 영내 중심국인 이집트가 최초로 시행하는 원전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중동, 아프리카 지역 진출에 발판이 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최저 수준의 건설 단가와 100여 개 이상의 국내 기자재 업체를 바탕으로 계획된 예산과 공기 준수를 하는 우리의 원전 경쟁력과 기술력을 보여주는 계기도 됐다고 평가되는데요. 그래서 산업부는 정부의 원전 수출 컨트롤 타워인 원전 수출 전략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체코와 폴란드 등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 국가들도 집중 공략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외신들은 수주 소식에 대해 압델 파타 LCC 이집트 대통령이 친 한국 성향에 대해 크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LCC 대통령은 한국이 단시간 내 경제 발전을 이뤘다는 점에 대해 일종의 발전 모델로 삼고 있으며 한국을 배우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과거 이집트 외교관에게 박정혜 전 대통령의 최장기 비서실장이었던 김정념의 회고록 영문판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도 했다라며 그만큼 이집트는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다라고 말했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이번 원전 건설 프로젝트 수주는 UAE 바라카 원전 사업의 경험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 당국자는 우리가 UAE시 선보인 사막 환경에서의 시공 능력을 이집트가 인정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는 이집트가 한국식 사업에 대해 그만큼 관심이 높다는 증거인 셈이죠. 올해 초에는 국산 K9 자주포의 2조 원대 이집트 수출이 성사됐었는데요. 당시 계약은 K9 자주포의 중동 아프리카 지역 첫 진출이었습니다.
또 지난 7월에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이집트 피라미드 에어쇼를 선보이며 쇼케이스를 했었는데요. 이처럼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중장기적으로 이집트와의 다양한 사업을 구상 중입니다. 이 모든 것 역시 이집트의 국방부 장관을 지낸 LCC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다고 보는데요. LCC 대통령이 방산 르네상스를 맞이하는 한국산 무기들의 성능 대비 가격 경쟁력에 아주 큰 매력을 느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LCC 대통령의 의지 플러스 기업들의 노력과 정부의 적극 외교도 큰 힘을 발휘했는데요. 현대로템의 경우 이집트 교통부 산하, 터널청, NAT, 이 발주한 에카이로 2, 3호선 전동차 공급 및 현지화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이번 사업의 전체 규모는 6억 5,600만 달러, 8,802억 원로 현대로템, 지분을 86%은 이집트의 신규 민관 합작. 철도 차량 제작업체 이 내릭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고 이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현대로템은 현지 철도 차량 제작 기술 이전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대로템의 경우 지난 2012년 이집트의 카이로 1호선 전동차를 공급하는 등 이집트의 전철 사업에 진출한 지는 꽤 됐는데요. 이러한 경험에서 온 다양한 사업 노하우가 추가되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중동, 아프리카 전문가인 박현도 서강대 유로맨 아연구소 대우 교수는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니즈, 필요를 잘 채워준다는 것이라며 연이은 성과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열심히 사업을 모색해온 결과이라고 핑가했는데요. 박 교수는 한국은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괴롭히면서 성장 발전한 국가가 아니다라며 좋은 이미지와 함께 정부가 그간 기업들의 노력을 열심히 뒷받침해준 것이 오늘의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홍진욱 주이집트 대사는 색소폰으로 이집트 국가를 연주하는 등 이집트 국민들의 마음을 사는 연성 외교에 탁월한 실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역시 음악은 강한 힘이 있습니다. 한 매체는 이집트 내 SNS에서 홍 대사가 이집트 국가를 색소폰으로 연주한 영상이 엄청난 인기를 얻었다라며 이집트 내에 홍진욱 팬클럽까지 있다. 이런 모습들이 이집트와의 외교나 사업에서 작동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이집트 수주 소식에 유럽 또한 들썩이고 있는데요. 사실상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원전 운영 능력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시릴 몰리나 프랑스 엔지니어링 기업 대표는 한국의 원자력 산업에는 훌륭한 성공 수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들에게서 더 인정받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한국 원전의 봄날이 찾아오자 원전의 징한 자존심 옆나라 일본이 원전 증설에 나섰는데요. 후쿠시마 폭발 11년 만에 기시다 총리가 원전 증설 않겠다는 정책을 뒤바꿔버린 것이죠. 일본에서 신규 원전 건설은 전임 총리 아베 신조조차 감히 입에 올리지 못했던 일인데요. 그 이유는 수많은 주민들이 방사능 오염 지역으로 귀환하지 못한 채 객지를 떠돌 만큼 사고 후유증이 큰 탓입니다. 당시 사고조차 완전히 수습하지 못하고 있죠. 일본은 지금도 매일 사고 원전에서 나오는 엄청난 양의 오염수를 저장하고 있고 더 이상 저장할 수 없어 주변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년 6월부터 30에서 40년간 이를 방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일본 정부가 원전 개발에 다시 발벗고 나선 이유는 현실적으로 원전 활용 없이 에너지 대란 대처와 안정적 전력 수급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사실상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천연가스, 석탄 등을 활용한 화력발전에 전력의 76%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수입액 증가, 무역 적자 확대, 달러 수요 증가, 엔화 가치 하락이라는 악순환이 벌어지면서 일본이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민단체가 안전에 대한 우려로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것인데요. 과거 큰 사고를 겪고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리스크가 있는 것을 이미 겪은 시민들은 목숨 걸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에너지 안보가 중요하다는 듣기 좋은 말로 덮어버리고 있는데요.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일본은 다른 서구 국가들과 함께
러시아의 제재 조치에 동참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사할린 석유 및 천연가스 광구에서는 에너지 안보와 중국 견제를 이유로 철수를 하지 않을 것을 표명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침공은 일본 정부의 이해관계와 편의에 따라 제멋대로 사용하는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이죠. 누가 봐도 속보이는 행동인데요. 더욱이 기시다의 원전 재개 발언은 시민들의 요구라기보다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로비에 나선 결과라고 보도됐는데요. 기시다 측 핵심 관계자는 그만하면 시간도 충분히 지났고 대중이 원전 위험보다 에너지 공급을 더 걱정하지 않겠느냐는 느낌도 작용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일본 정부의 모습에 진보적인 시민들과 노동자들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요구하는 운동에 원전 재가동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결합하며 공동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원전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한 시민은 갑자기 원전 신설을 포함해 재가동한다고 해서 모두 깜짝 놀랐고 화가 났습니다. 약속 위반이라고 할까요? 라며 분노를 숨기지 못했는데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로 한국을 적잖이 속시기는 일본 정부가 K원전 수주 소식으로 원전 재가동에 안달이 났는데요. 주변국에서 오염수 방출 문제로 일본을 압박하자 일본에선 오히려 한국이 원전 오염수 더 버린다고 막말하는 상황입니다. 정상 운영 중인 원전과 사고를 겪은 원전을 단순 비교하는 건 어불성설인데요. 정상 운영 중인 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선 폐기물은 국제적으로 정한 안전기준에 따라 배출하는 것이지만 사고 원전의 오염수를 해양에 대량 방출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일본은 원전이고 나발이고 눈에 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원전은 한국이 선도할 테니까요. 이상 시사랑이었습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일본은 원전 건설 기술은 해외 건설에 활용하고 국내 건설은 삼가해야 에너지수 군 문제 해결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한국과 함께 7광구 공동개발해서 상호 번영해야 함. 원자력 발전은 단기적으론 저탄소의 값싼 수단은 되나 중장기적으론 방패물 보관, 처리로 인해 더 큰 비용이 든다는 것을 알아야 될 듯하네요. 러시아가 주 계약자 러시아로부터 도급 계약 임무 그래도 원전 수주는 반갑고 감사한 일이죠. 한국 잘 되는 거 배가 아파서 생발광이구나 딴지 걸지 못해서 어쩌나 못된 심보 빼내버리지 못하면 괴로움과 원망뿐일 거다. 내용 중에 원전이 발전 중에 탄소를 적게 배출한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원전은 탄소 배출을 하지 않습니다. 지난 5년간의 탈원전으로 인한 직간접 피해액은 수백조를 넘고 2050년 미래전력계획은 도저히 한국인이 작성했다고 볼 수 없는 수준이었죠. 이집트는 제일 먼저 국민성부터 개조하는 게 제일 필요한 일인 듯. 22년 1월에 나온 내용이군. 러시아가 이집트에 차관 빌려주고 러시아가 주사업자로 계약한 것을 러시아 쪽에서 한국에게 부대 시설을 준 것임. 알고서 기술했으면 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 있는 폐수 탱크들 작년 금년 태풍과 특히 폭우가 쏟아질 때 고의로 많은 양의 저장 탱크 비웠을 텐데